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지금부터 기사기출 문제 중에서 진법 변환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진수 덧셈 문제를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진법 변환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계셔야만 앞으로의 문제들을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필기 때 배웠지만 잘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진법 변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기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법에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인 이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10진수 방식을 또 이용을 하고 있죠. 자, 0에서 9까지 숫자를 이용을 하고요. 8진수는 0에서 7까지 숫자를 이용을 합니다. 자, 16진수는 16가지의 숫자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0에서 9까지 10가지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1부터 해서 15까지의 숫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숫자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16진수를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이제 진법 사이에 이제 변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10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10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자, 우리 예전에 다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죠. 자, 10진수를 자, n진수, 여기서 n이라는 것은 2진수, 8진수, 16진수를 뜻하는 거예요. 자, n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10진수를 n으로 나누어 나머지를 거꾸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0진수 16이 있습니다. 자, 2진수로 한번 변환을 해볼게요. 자, 2진수로 변환할 때는 계속 나누는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자, 2로 계속 나누어요. 2로 나누면은 그때 목이 나오겠죠. 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또 나오겠죠. 자, 이 연산은 계속 하는 겁니다. 자, 16을 2로 나누게 되면 목이 8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0이 될 겁니다. 다시 2로 나누면은 4. 그리고 나머지는 0. 자, 목은 2가 되고 나머지는 0. 자, 목은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죠. 자, 여기에다가 다시 2로 나누게 되면 그때 목은 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거꾸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순서대로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1, 0, 0, 0, 0이라는 이진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만약 8진수다. 8진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8로 나눠주면 되죠. 8이 16, 나머지는 0이 되고요. 다시 8로 나누게 되면은 목은 0이 되고 나머지는 2가 되겠죠. 자, 거꾸로 계산하면은 8진수 자, 2, 0이 되는 겁니다. 자, 16진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머지를 구하는데, 자, 나머지를 구하는데 거꾸로 처리가 되더라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자, 우리가 구한 나머지를, 자, 1차원 배열에다가 저장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저장하면은, 일단 구해지는 순서는 어떻습니까? 자, 이 순서대로 구해지겠죠? 자, 이런 순서대로 구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구해지는 순서대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0, 0, 0, 0,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저장은 반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출력할 때는 역순으로 출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되는 순서를 순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순방향으로 저장을 해버리면은, 출력할 때는 역순으로 출력을 해줘야만 1, 0, 0, 0, 0 이렇게 출력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은 순차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저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장하듯이 배열의 첨자값을 일씩 증가시키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출력할 때는 반대로 출력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장을 거꾸로 하면 되겠죠. 마지막부터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여기에다가, 자, 이 값을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순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차적으로 출력하면 되겠죠. 자, 혹은 출력을 생략한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이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저장하고 역순으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 역순으로 그냥 저장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 n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n진수는 2진수, 8진수, 16진수 이런 것들이 됩니다. 사람이 이해하는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의 가중치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진수만 풀이할 수 있으면은 8진수, 16진수도 동일합니다. 풀이하는 방법은. 자, 이진수가 있습니다. 자, 1, 0, 0, 0, 0. 자, 이진수 값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10진수로 변환하게 되면은 각 자리의 가중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 0, 0, 0, 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위치의 가중치 값은요, 2의 0승이 됩니다. 자, 2의 0승은 얼마죠? 2의 0승 얼마예요? 1입니다. 그러니까 100의 0승도 1이 되고 8의 0승도 1이 됩니다. 자, 0승을 하게 되면 모든 값이 1로 바뀝니다. 1이 되고 그 다음 2의 1승 2가 되죠. 자, 2의 2승 4가 되고요. 2의 3승 8이 되고요. 2의 4승 16이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 자, 이 가중치는 다른 말로 뭐 누승이다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 가중치 값은 일단 시작은 1로 하고요. 1로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곱하기 2. 자, 그리고 곱하기 2. 또 곱하기 2. 곱하기 2. 그렇게 계산이 되면서 가중치가 계산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만일 이진수가 아니라 8진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8의 0승이 되고 8의 1승, 8의 2승, 8의 3승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가중치는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중치를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이 가중치에다가 각 자리의 값들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가중치, 0 곱하기 가중치, 0 곱하기 가중치 이렇게 해서 다 더해서 누적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은 2의 4승이 16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16. 자, 0을 곱하면 다 0이죠. 그래서 결과는 10진수 16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순서도의 처리,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한번 식으로 한번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자리의 값들을 한번 구해 볼게요. 각 자리의 값들을 구해서 누적을 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 자리의 값을 구하려면은 일단 이것을 배열 A라고 봤을 때, 자, A의 몇 번째입니까, 이게? A의 몇 번째예요? 이 첨자 값을 뭐 어떤 변수가 하나 있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는 1, 2, 3, 4, 5가 되겠네요. 그죠?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A의 다섯 번째. 자, A의 다섯 번째 값 얼마예요? 0이죠. 곱하기 그 다음 2의 배열의 크기. 이 배열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5죠. 현재는. 5고 첨자는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빼주면 얼마예요? 0이죠. 자, 2의 0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중치하고 배열의 값을 곱해서 각 자리의 값을 구합니다. 각 자리 값을 구하고요. 자, 이때 2의 몇 승이라는 이 계산하는 식은요, 배열의 크기에다가 현재 첨자의 값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가 다섯 번째 위치고,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한 번째잖아요. 그죠? 자, 이때 한 번째라는 이 위치 값을 가질 때 지수가 4가 되고, 두 번째는 3이 되고, 세 번째는 2가 되고, 네 번째는 1이 되고, 다섯 번째는 0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배열의 크기를 일단 5라고 여기서 정해졌다라면은 5에다가 1을 빼면 4가 되고, 5에다가 2를 빼면 3이 되죠. 5에다가 3을 빼면 2가 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크기에다가 현재 첨자를 빼주면은 누순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요렇게 식을 이끌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식이 각 자리의 값을 뜻하는 거고요. 이 각 자리 값들을 계속 10진수 값에다가 누적을 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거 누적해주고, 이것도 누적하고, 이것도 누적하고, 이거 누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진수 값을 n이라고 봤을 때 n에다가 이 식 있죠? 이 식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을 최초에 0으로 일단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하고 첨자의 값을 배열의 크기는 뭐 고정될 거고요. 첨자를 뭐 계속 일씩 증가시켜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각 자리에 이제 가중치를 계산하면서 첨자와 곱해서 이제 각 자리 값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순서도 또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 자리의 가중치하고 그 배열의 값하고 곱해서, 자, 이 값들을 계속 누적을 해서 진법 변환한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문제인데, 자, 순 방향으로 저장을 하고요. 역 방향으로 출력을 할 겁니다.
자, 처리 조건 보시면은 B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10개 공간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진수가 저장될 배열이 되고요. 자, S는 배열의 위치, 첨자 역할을 하겠네요. 자, I는 인덱스 변수. 자, 인덱스 변수란 것은 뭐 카운팅하는 변수, 뭐 일씩 증가되는 변수, 자, 그런 용도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어떤 결과 출력하기 위한 변수가 아니라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 순서도에서 필요한 변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D는 입력받은 10진수가 저장될 변수다. 자, 그 다음 목, 그리고 나머지. 자, 목과 나머지가 필요한 이유는 아시겠죠? 10진수에다가 계속 2로 나누어서 그때 목과 나머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진수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이진수가 저장될 배열은 필요하겠죠? 자, 이진수를 구해서 저장할 변수가 필요할 겁니다. 10개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0개의 공간을 마련을 하고요. 자, S는 배열의 위치다. 자, 배열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순반영으로 저장이 된다라면은 일단 0으로 초기하고 일씩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이진수 값이. 자, D는 입력받은 10진수가 저장될 변수다. 일단 10진수가 있어야만 이진수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이제 10진수를 D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고요. 자, 목 변수. 자, 목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순서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처리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은 인트를 취하면 됩니다. 자, D에다가 2로 나누어서 입력받은 10진수에다가 자, 이 10진수가 뭐 36이라면은 자, 2로 나누어서 자, 2로 나누어서 그때 인트를 취하게 되면은 이제 목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이 0이면은, 자, 목이 0이면은 이진수를 출력하면 되겠죠. 좀 뭐, 이제, 직접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목이 0이 될 때, 스탑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목이 0이면은 이진수를 출력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D에다가 목을 대입한다. 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 D는 뭐예요? D는 입력받은 10진수 값이죠. 근데 왜 목값을 D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자, 여기서 16이 D가 되겠죠. 자, 16이 D가 됩니다. 자, 우리가 식을, 목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D를 2로 나누어서 인트를 취해서 구하잖아요. 목을 구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식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려면은 D 값을 최초에는 16이지만 계속 갱신을 해줘야겠죠. 어떤 값으로 갱신을 해줘야겠습니까? 목이죠, 목. 자, 처음에는 D값이 16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8이 돼야 되고, 4가 돼야 되고, 2가 돼야 되고,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D에다가 목값을 대입하는 처리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 인트를 이용한, 이제 목을 구하는 그런 식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변수가 되고요. 자, 나머지는, 자, D 빼기 목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산을 하면은 나머지 값이 구해지는 거고요. 자, 나머지 값을 배열에다가 계속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목이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해줘야 돼요. 자, 순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배열, 이진수를 저장할 이제 배열을 초기화를 하고요. S라는 변수는 0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D를 입력을 받도록 할게요. D를 뭐 25라고. 자, 일단 가정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 값을 이제 나눠줘야겠죠? 자, 2로 나눠서 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일단 목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트를 이용을 해서 목을 계산을 했고요. 자, 목을 알게 되면은 나머지를 또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목이 1이 되고, 자, D가 25가 되기 때문에 25에다가, D가 이제 25죠. D가 25가 되고, 목이 현재 12죠. 12. 자, 목이 12가 되고, 자, 2를 곱하게 되면은 24가 되고, 빼면은 나머지 1이 됩니다.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먼저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처리문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외울 정도로 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배열의 첨자를 뜻하는 S를 1 증가시킵니다. 자, 그래서 S가 최초 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1 증가되면은 B의 첫 번째 공간에 나머지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게 B 배열이라면은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목이 0이냐 판단하는 거죠. 자, 목이 첫 번째는 0이 아니죠. 그래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자, D 값, 최초에 입력한 이 D 값을 계속 2로 나눠서 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계산된 목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다시 다음에 목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D에다가 목값을 대입하는 처리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블랭크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D값을 다시 갱신을 해서 2로 나눠서 또 목을 구하고 또 나머지를 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반복하게 되면 이런 순서대로 저장이 되겠죠. 이진수 값이. 근데 사실 이렇게 출력을 하면 안 되잖아요. 출력은 역순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복 구조에 보시면은 i는 s부터 자 s 자 초이값이 s가 됩니다. 여기서 s가 계속 증가되면서 계산이 되겠죠. 계속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종값이 예를 들어서 10이라면은 자 10번째까지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마이너스 1, 자 1씩 감소시키면서 1이 될 때까지, 그 말은 10, 9, 8, 7, 6, 5 이런 순서대로 비배열에 있는 값을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순차적으로 순방향으로 저장을 하고 역방향으로 출력하는 그런 순서대가 되겠습니다. 자, 디버깅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면 되겠죠.